예,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특징인 감각적으로 예민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 사례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 된 남자아이가 내원을 했었는데 자폐, 지적장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소리에 상당히 예민하다. 클락션 소리나 우리가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자동차 소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고 잘 놀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편식이 상당히 심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특징적으로는 이 아이는 밥은 전혀 먹지 않고 빵만 먹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물론 반찬 이런 것들도 전혀 먹지 않고요. 그리고 언어가 잘 되지 않고 상호 소통의 어떤 그런 눈맞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내원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한 후에는 언어도 사실 이제 단어 같은 것도 단락적으로 문장에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잘 따라하고, 그리고 눈맞춤 이제 상호 소통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빵만 먹던 아이가 밥, 그리고 소세지 여러 가지 반찬도 좀 먹고, 그리고 수용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상태까지 개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감각을 보면 이제 우리 감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 듣는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평형 감각이나 운동 감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 감각 중에 우리가 소근육이나 대근육의 어떤 발달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각의 기능은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수용해서 우리 뇌에 있는 기억 회로에 보존을 하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도의 어떤 지각이 나올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이 만약에 저하가 된다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태나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 대처하지 못해서 적절한 어떤 행동이나 방어책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몬테소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감각이 잘 발달된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인지도 좋다, 이런 쪽으로 결국은 이제 목표를 두고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감각의 어떤 저하나 감각이 예민한 그런 사항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언밸런스나 몸의 어떤 균형이 무너진 그러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잘 진단해서 치료를 해주면은 이러한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수용성이 증가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